안녕하세요. 2021년 금융소비자 의식수준조사 4부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첫째는 오픈뱅킹,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킹을 현재 이제 우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 소비자들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금융 소비자들이 전통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이었고요. 세 번째는 뜻밖에도 토스가 14.8%였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이제는 자기가 거래했던 주 이용 금융사를 다른 금융사로 바꾸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융사 순서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적은수록 위에, 많을수록 밑에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순서는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토스 순이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받고 싶다는 생각이 한 26.7% 정도 대답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많은 것인지 작은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여러 은행의 금융 계좌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있는 잔고를 주거래은행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는 오픈뱅킹을 통해서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잔고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생각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질문했고요. 이동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작은 금융사부터 먼저 나열해봤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동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약 21%로 가장 작았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카카오뱅크는 21.1%에 비해서 표에 나와 있는 금융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 54.3%인데 이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픈뱅킹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픈뱅킹의 이용률하고 오픈뱅킹으로 인한 주거래 금융사 이동 의향, 오픈뱅킹으로 인한 자금의 이동 의향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근영님하고 우리 최인규 고문님께 만약에 오픈뱅킹을 어디서 이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봤죠? 네. 이용해 보고 나서 금융사 변경할 생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었으면 왜 들었는지 안 들었으면 왜 안 들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지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픈뱅킹을 처음 이용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주로 아직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는데요. 그 체크카드가 여러 개를 쓰는데 이게 한눈에 내 소비는 어디에 많이 썼는지 A카드로는 뭐 어디에 쓰고 B카드로는 어디에 쓰고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사실 뱅크샐러드의 그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픈뱅킹을 이용하면서 거래하는 금융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픈뱅킹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금융사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그 뱅크샐러드를 이용하든 뭐 토스의 것을 이용하든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내가 이용한 내역들을 한눈에 보는 게 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굳이 금융사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잔고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은 이게 이 질문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삼성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도 몰랐는데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잔고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또 자산관리, 아까 말씀하신 자산관리를 증권사에서도 많이 잘 해주고 있는데
이제 뱅크샐러드의 자산 관리는 이용해 보지 않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좀 자산 관리를 이용하려다 보니 증권 계좌가 아닌 그냥 주거래 은행 계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모아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 때문에 흩어져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좌를 연결해서 증권사에서도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님 말씀. 네, 제 경우도 물론 한 세 군데 정도 오픈 뱅킹을 사용했고요. 그중에 재밌는 건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창구에 다른 일로 갔더니 뭐 오픈 뱅킹 안 하셨냐고 그래서 그냥 거 안 했거든요. 안 했다고 그랬더니 주방세제하고 뭐 여러 가지 용품을 주면서 해달라고 그래서 한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이 여러 은행들의 골고루 뭐랄까 걸쳐 있는 어느 한 은행이 주도적이 아닌 거는 그런 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인가요? 테크인가요? 저는 은행입니다. 배영님은 테크 기업. 그게 제가 아직도 보수적인지 모르지만 그 테크 기업에다가 제 자금을 조회까지는 모르지만 옮긴다는 거가 좀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번 몇 년 전 얘기인데 정보가 어디 뭐 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테크 기업에다가 저걸 오픈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직도 선입견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금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꼭 자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거래 은행을 바꾼다는 것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애매하죠. 급여가 나오는 통장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데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빈번하게 쓰는 데인가? 제가 다 다르거든요, 세계가. 그러나 하여튼 주로 이용하는 어떤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따졌을 때 거기에 마이너스 대출 들어가 있고 뭐 아파트 관리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많이 편해졌지만 사실은 그걸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귀찮고. 그리고 기존에 쌓아놨던 실적 같은 게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뭐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굳이 바꾸고 싶지 않고 그냥 계좌만 금액을 이체하면 되지 않을까. 주거래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은행 쪽으로 금액만 조금 옮겨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즉 아직까지는 조회라든가 한눈에 뭔가 일목요연하게 보는 쪽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뭐 이책까지는 굳이 이동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요약해 보면 오픈 뱅킹으로 인해서 계좌 이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다 같이 말씀하셨고요. 다음 그 주제는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그 금융 소비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전혀 모름이 26.7%이고 이 빨간색이 이제 이렇게 갈수록 알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가 보통이니까 절반 이상은 모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알아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안다고 할 수 있는 그 비율은 대략 한 15%, 20% 그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올해 8월부터 금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려는 데가 많잖아요. 그 빅테크도 있고 또 금융사도 물론 있고 핀테크도 있고 이제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조금은 공공재 성격이 있어서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는 행안부가 하고 있는 꾸러미 사업, 보건복지부의 마이헬스 이런 것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공개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한번 설명을 포함시켜 봤습니다. 질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는다면 어떤 기업 받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전체로 보면 공공기관과 은행이 비슷하게 33% 정도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테크 기업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다시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과 잘 모르겠다고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집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보다 은행 또는 뭐 카드사 같은 금융사가 선호한 게 높았고요. 이해도가 낮은 집단 같은 경우는 금융사보다는 공공기관을 선택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는데 아마 이것이 세대별로도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베이비 부머는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X세대는 의외로 공공기관이 많았습니다. Y세대에도 공공기관이 많았고요. Z세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좀 더 많았습니다. 세대별로 그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숫자 크기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세대에 따라서 보통은 그 경향이 Z세대에서부터 베이비부머까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데 이거는 베이비부머와 Z세대가 비슷한 그 결과치였고 X세대, Y세대 비슷한 결과치였다는 것은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 그 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두 번째가 편리성, 수익성으로 나왔고요. 이러한 결과는 그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과 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역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금융 서비스 비교해 볼 때 수익성보다는 편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마이데이터 기업도 달랐습니다.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 편리성은 핀테크, 수익성은 증권사, 접근성은 보험사, 브랜드는 보험사, 그리고 거래관계는 뭐 핀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조직이나 기관은 어떤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받고 싶으냐?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냐? 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아까와 같이 똑같이 두 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이 아마 두 분이 세대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있나요? 마음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있다고 가정하고 세 가지 질문 얼마나 알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받고 싶으냐? 그리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인데 역시 선택하시고 그 이유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문 님 주시죠. 뭐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하여튼 통상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그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커버리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마이데이터의 서비스가 충분히 뭐랄까요 꼽히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교과서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세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공공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뭐 이것저것 찍었습니다. CT도 찍고 MRI, MRA 꽤 많이 찍었는데 병원을 옮기게 됐어요. 예를 들어 A 대학병원에서 B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걸 제가 다 CD롬에 들고 직접 가서 제가 또 저걸 해야 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입력, 로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바로 되지도 않고 미리 예약을 하면 뭐 다음날 찾으러 오라고 한다든가 이 공공이나 의료 쪽에 어떤 그 자기 데이터를 A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공공 서비스들, 헬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와닿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꾸로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는 사실은 저도 막연해요. 은행에서 과연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카드사가 뭘 해줄 수 있지? 그런 점에서 공공 헬스 이런 쪽보다 덜 구체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식견이 잘 봐서도 약해서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편리함과 신뢰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편리함 쪽에 조금 더 끊깁니다. 그 얘기는 신뢰성은 기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에 신뢰성이 1위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은행 뭐 다 신뢰성이 있지 이렇게 디폴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신뢰성을 보고 벤더를 정한다든가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근영님. 일단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답하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투이 워너비 7기 출신인데 여기 워너비 교육과정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을 크리스님 컨설턴트 분께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도 사실 부끄럽지만 잘 모를 정도였고 그래서 그때 응답했다면 전혀 모르면 응답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어디를 선호한다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아무래도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쪽에 일단 관심이 가서 은행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준은 저도 최욱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신뢰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순위는 당연히 신뢰성이고요. 사실 아직 수익성이라는 게 마이데이터를 이해하고 저 수익성을 응답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함으로써 나한테 내 데이터의 그 값을 어떻게 가치를 매겨줄 것이냐 이런 수익성으로 저는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아직 너무 불명확해서 저도 편리성에 좀 더 중요한 기준이 일단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그 요약을 보면요. 의외로 그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현상, 제도,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은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선호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이제 고모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은행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사들이 그 금융위원회의 그 신정법에 의한 인가를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게 금융위원회 질문인데 대답을 잘 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부분에서 하는 게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산관리 서비스 그거 안 해주면 안 돼? 그거 꼭 필요한 거야? 그렇게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되나 그런 점 뭔가 그런데 이제 공공연 같으면 막 해줄 게 많이 있다. 그러니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공감이 가는데 그런 점 앞으로 참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분 다 신뢰성을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그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면 당연히 신뢰성은 좋을 것이고요.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의 데이터쿡, 일본의 정보은행 이런 데들은 이제 개인이 개인 허가를 받으면 데이터 가지고 이 기업들이 대신 팔아주고, 데이터 팔고, 파는 다음에 대가를 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그런 면에서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전제와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마이데이터 전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형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본다면 좀 애매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다라고 하면 신뢰성 기본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편리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질문하게 된 거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금융 소비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든,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하든, 뭐 디지털 임프루먼트를 하든 뭔 상관이냐. 그냥 내 돈만 잘 관리해주면 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금융회사들은 죽을 둥 살 둥 CEO부터 나서서 강조도 많이 하고 전체 조직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융 소비자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금융사를 선택할 때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수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라는 쪽이 64%로 다수였고요. 이것을 아마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응답을 네 가지 세대 부분을 나눠서 해봤더니 아까 마이데이터도 비슷한 경향이었는데 베이비 부모와 Z세대가 비슷하게 수치가 나왔고 XY세대가 또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높은 쪽은 XY세대 상대적으로 높긴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은 베이비 부모와 Z세대로 조사되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금융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것이 금융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앞의 질문과 똑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금융사가 디지털에 투자하는 것이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답이 많았고 그 답의 비율을 보면 마찬가지로 X세대, Y세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그 질문은 금융사들이 디지털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쓸데없이 돈 버리는 거냐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금융사의 디지털화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금융 소비자로서 앞으로 금융회사 선택할 때 디지털화가 잘된 기업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그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똑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하고요. 근데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디지털 얘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나오지 않은 시대에 제가 생활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이걸 생각을 못했을 텐데 디지털화되고 또 뭐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사의 디지털화가 제가 뭔가 금융 서비스나 금융 회사를 이용할 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널 자체가 모바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모바일 내에서 디지털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제가 좀 더 편리하고 쉽고 그리고 바로 원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의사소통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계속 모바일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용하는 채널이 모바일이 된 이상 앞으로도 금융사를 선택할 때 디지털화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약간 좀 비슷해가지고 답하기도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금융사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이제까지는 서비스되지 않았거나 되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를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모은행에서 제가 대출금 연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이것저것 서류도 떼야 되고. 근데 그것이 뭐 디지털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프로세스들이 그야말로 클릭 몇 번과 동의 하나 누름으로써 저희가 다음 1년간은 몇 프로의 금리에 얼마를 확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뭐 거의 논스톱에 가깝죠. 몇 분이니까. 며칠과 몇 분의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금융사의 디지털화의 그 결과 산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내가 받는 서비스가 전에 비해서 현저히 좋아졌거나 아예 못 받던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고 디지털화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카드 추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드,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류의 정보들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뭐 단순 조회 이런 건 뭐 사실은 금융사가 뭐 디지털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전산화로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보다 많은 데이터의 분석 자료를 리얼타임 내지는 뭐 가공된 형태로 제가 볼 수 있고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품 추천에 있어서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금융사를 선택할 때 디지털화 수준을 당연히 고려할 것 같고요. 이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앱 하나만 갖고도 정말 잘 만든 앱, 거래하기 편한 앱, 친숙한 앱, 그것을 쓰지 새로 만들 때, 새로 선택을 할 때 굳이 어려운 앱, 귀찮은 앱을 쓸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도태되겠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아마도 편한 부분, 디지털로 인해서 편해진 부분에 금융회사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들이라서 이제 요약도 한 가지를 해본다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사 디지털화는 필요하고, 금융사의 그 경쟁력,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4부 그 준비된 내용을 마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각자 한 가지 정도씩 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디지털화, 금융에 큰 변화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어떤 그 바람직한 방향이랄까, 뭐 전략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의 개념도 그렇고 오픈뱅킹도 그렇고 이 이해 폭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도 특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어느 한 금융사나 뭐 테크 기업이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건 또 중요한데 거꾸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그 소위 디지털 에듀케이션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특히 젊은 영 제너레이션을 대상으로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앱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고 디지털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는 걸 봤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더 할 부분이 금융회사의 몫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고요. 금융회사가 좀 더 본인들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조사한 데이터 중에서 디지털화의 가장 부정적인 세대는 베이비부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베이비부머 그 윗세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우리 최고님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인클루전 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 노력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지점을 과도하게 없앤다거나 또는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갖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같이 상생하는 그런 디지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직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갖게 되는 관심은 저희 조사를 통해서도 높은 걸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타 업체가 조사한 마이데이터 이해도 혹은 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봐도 기대치는 높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치를 잘 반영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금융회사 혹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을 한다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오고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위 컨설팅이 진행한 2021 금융 소비자 의식 수준 조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분석 결과들이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총 4부에 걸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